최근 국제언어학계에서 동남아시아에 고구려의 유민이 세운 나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학설이 완성되면 그 나라가 한국과 친척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어와 문법 구조가 동일할 뿐 아니라 문자 구조가 유사해서 현재 해당 나라에서는 한국어 교육 열기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전략TV? 최근 학계에서 미얀마와 고구려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 언어학계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유사성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미얀마와 태국에 걸친 소수민족인 라후족의 이동 경로, 구전 전설 등을 살펴볼 때 미얀마어의 뿌리가 고구려인들에서 파생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약 1300여 년 전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유민들은 중국 당나라에 끌려갔으나 중국 서남부지대를 거쳐서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티벳과 같은 산악지방을 거쳐 남아시아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 북부지방과 미얀마 북부산악지대로 이동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루트를 따라서 한국어와 언어적 유사성이 있는 지역이며 한국과 복식 문화나 각종 식생활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고구려 유민의 이동 루트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의 유민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국제 언어학자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족속은 라후족과 묘족입니다. 이 두 민족은 학계에서 한국어와의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유민들로 분석되는데, 특히 미얀마의 라후족의 경우에는 가장 멀리 피난한 고구려의 유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미얀마의 라후족은 김치와 같은 발효식 절임 야채 음식을 와치라고 부르며 콩을 삭혀 된장을 만들어 먹고 색동옷을 입는 문화 또 언어 문법 구조가 거의 한국어와 유사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고구려로 갑니다 라는 말을 라후족 언어로 말하면 나래 고구리로 까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상 한국어의 사투리 수준입니다. 이러한 라후족의 언어적 특색은 미얀마어 전체에 영향을 줬고, 한국어와 언어적 특색, 각종 문화가 유사한 티벳이나 부탄 같은 지역과도 고구려의 유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네팔, 부탄,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있는 벵갈어, 미얀마 일대가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식생활, 각종 고대 문화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와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벵갈 지역에서 한반도로 언어 문화가 유입됐을 것이라는 해석, 그리고 고구려나 고조선의 유민이 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경제계와 언어학계에서 주목하는 지역은 미얀마입니다. 인도차이나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 일대에서 유일하게 미얀마만이 한국어와 언어, 문법 구조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만 갈아 끼우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미얀마어와 한글의 자음모음 구조 역시 모양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해서 최근 들어 미얀마에서 한국어 교육 열기는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글로벌 언어학습 매체 듀오링고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각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는 몽골, 부탄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미얀마의 경우에는 일본어가 1위를 차지했지만 2021년 이후 한국어가 급속하게 따라붙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방 측에 의해 진행되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서방 측은 중국에 쏠려 있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베트남과 대만에 중국의 기업들을 이전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베트남은 인건비가 중국보다 반값 이상으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기술집약산업, 베트남은 노동집약산업이 중국에서 옮겨갔는데 노동집약산업이 베트남에 이전했지만, 베트남은 최근 친중국, 친러시아 노선을 탈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군사훈련까지 추진하며 반서방의 움직임까지 보여 리틀 차이나라는 낙인이 찍혀 서서히 서방 측의 경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방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에 집중 투자했던 노동집약산업체들을 중국 베트남이 아닌 제3국으로 옮기기 위한 장소를 물색 중인 상황입니다. 태국과 필리핀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으나 태국과 필리핀에 투자하기에는 이미 소득 수준이 중국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마지막 남은 나라는 미얀마뿐인 상황입니다.
미얀마는 한국어와 어순이 거의 동일해 미얀마인들에게 불과 몇 개월이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얀마가 제2의 한국의 제조업 파트너십 국가로 떠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방 측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 좋은 협력 국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노동집약산업을 미얀마로 대거 이전하고 베트남에 있는 노동집약산업을 미얀마로 옮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발 제조, 섬유, 봉제 등의 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얀마인들이 한국어를 손쉽게 구사하게 된다면 IT 산업의 발전, 텔레마케팅 등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도는 원래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으나 근대 이후 영어가 공용어가 된 이후 미국이나 영국의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텔레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했고 IT 산업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미얀마가 한국에게 이러한 협력국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기초에는 언어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국어와 언어적 구조가 유사한 이유인데 베트남과 같이 미얀마의 한국이 제1위 투자국가가 된다면 미얀마에서 제2의 공용어처럼 한국어가 사용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외에 방글라데시의 벵골어, 인도 서부의 언어, 그리고 북부인도에서 한국어와 유사한 문법 구조를 지닌 언어들이 언어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벵골만 경제권에는 무려 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 인구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에게는 엄청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에서는 꾸준하게 IT 천재, 수학자들이 배출되고 있고 오늘날 미국의 빅테크들의 주요 임원들 중에는 꼭 인도 사람들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언어 교육 환경 투자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미얀마는 민주주의의 대위기를 겪고 있으나 세계 민주진영 시민들은 미얀마인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독재 시스템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미래 비전을 보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얀마는 현재 군부 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미얀마에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미얀마의 봄이 언젠간 도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인류학적으로도 다른 남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국가들과는 다르게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 민족과 유사하게 밝은 피부색이나 두개골의 형태 등을 가지고 있어 일부 미얀마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특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학적 특색을 살펴볼 때 고구려 유민의 미얀마 유입 가능성은 그저 황당한 가설이 아닌 실제하는 역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말라카 해협을 거칠 필요가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제조업 전진기지로서 매우 알맞다는 분석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집약 산업을 중국이나 베트남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겐 대안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유사한 언어적 구조, 문화적 배경으로 한국과 미얀마는 좋은 우방관계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대기업 차원에서 미얀마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시설 투자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미얀마와 고구려 유민의 연관성 등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